제니쌤, 영어 TV. 자, 수능 분석 지문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투자자가 결정할 때 뭘 결정하니? 사는 것을 결정할 때. 그럼 얘는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실체가 있는 물리적인 굿즈, 상품, 그 물리적 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투자자들은 따른다. 뭘 따르니? 직접적인 접근을 따릅니다. 가서 직접 고르고 산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적인 상품을 직접 보고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직접적인 접근은 제공하는데, 자, 최상급 나왔고요. 가장 순전한 노출, 뭐에 대해서? 이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가장 순전한 노출을 제공한다는 것은 가서 보면은 물건의 가격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직접 다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 병렬 구조입니다. 노란색은 조심해야 돼요. 수반한다. S가 붙어 있죠. 동사에 병렬되고 있으니까 1번, 2번 이렇게 병렬이 되고 있다. 뭘 수반하니? 비용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이 왜 중요하냐? 직접 가서 보게 되면은 어때? 내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가서 감귤을 대량으로 사와서 판매를 하고 싶어. 직접 투자죠. 그랬을 때 제주도에 가서 가는 비용, 거기서 또 숙박하면서 감귤을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비용이 들어가요. 자, 이게 뭐 할 때? 투자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그들은 필요한데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need 뒤에도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거, 그렇다면 얘도 명사적 용법이 되겠지? 상품의 품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안 좋은 귤을 떼와서 팔면 어떻게 되겠니? 내 손해지. 그러면 내가 어때? 상품에 대한 품질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점들도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무슨 문제야? that. 뒤에 동사부터 나온 걸로 봐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그리고 exist는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라는 애는 뭐가 안 되니? 얘는 수동태가 안 돼요.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B 플러스 PP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동사부터 나온다는 사실. 하지만 여기서는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수일치 같은 경우 필요 없고요. 만약에 그 품질 자체가 부족하다면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 직접 투자자들은 다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직접 투자를 할 때. 또 다른 문제는, 자, 이 부분에서 사소하긴 하지만 어나더이냐 뭐 아더이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냥 하나의 더, 다른 더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나더이 맞겠지? 다른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다른 또 비용들이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뭐하고 관련해서 저장, 보험, 그리고 현금 기회비용 같은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귤을 떼왔어.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가 상품이 잘못됐어. 그럴 걸 대비해서 보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당장 내가 떼오면 돈을 지불하지. 그럼 그 돈으로 뭔가 다른 걸 할 수가 없겠지. 그게 바로 현금 기회비용입니다. 아무튼간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비용들이요. 영향을 줍니다. 뭐에 영향을 줍니까? 그런 물리적 상품의 관리에도 영향을 줘요. 비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니? 관리가 안 되겠지? 그래서 뭐의 결과로서 이런 disadvantage입니다. 그럼 단점. 뭐에? 직접 투자의 단점의 결과로서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선호해요. prefer to. 뭘 선호하겠니?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입장을 뭐 하는 겁니까? 선호하는 거. 그것을 선호한다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상품의 어떤 시장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해요. 뭘 피하기 위해서? 그럼 얘는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부사적 용법, 목적이 되겠지.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서.
뭐하고 관련된, 얘는 PP가 되겠지. 뒤에서 꾸민다. 뭐하고 관련된? 관리. 뭐의 관리? 물리적인 어떤 상품들의 관리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막 발생하잖아요. 아까 있었던 문제들.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상품 시장에서 어떤 입장? 간접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리적 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가 품질 관리 문제, 그리고 보관, 보험 등 다양한 뭘 수반한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상품 시장에서 어떻게 하는 거?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라는 글이에요. Next. 1번으로 넘어왔어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요, 도덕적인 원칙이요, not A 법 B거든요. simply 같은 경우는 굳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단순히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아니야. 인간의 어떤 관습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합의라든가 그런 거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뭐이다? 뭘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칙인데요. 이 자연의 근본적인 원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거. 뭘 포함해서?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든가 그런 걸 포함해서 자연의 원칙, 근본적인 자연의 원칙이 있다.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관습이나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나온 거는 인위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자연법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요. 자연상에 존재하는 뭔가 근본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건 자연적이지. 그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게 당연히 자연법 이론이겠지. 용어, 무슨 용어? 자연법이란 용어가 refer to 뭘 지칭하는 거냐? 이 세트, a set of가 1년에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그냥 세트예요, 세트. 1년에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원칙을 지칭합니다. 근데 어떤 겁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되시고 뒤에 구조를 보게 되면은 원래 think 같은 경우는 목적어, 목적보호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빠져나가고 B 플러스 PP로 바뀌어서 수동태가 된다면 뒤에 나와 있었던 목적보호는 그대로 붙게 됩니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겨지는 뭐라고 여겨져? 내재적이라고. 내재에 있다고. 자연세계의 내재에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도덕적 원칙이라든가 그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야. 내재에 있다는 것은요. 그런 윤리적 도덕적 원칙. 그게 바로 자연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리고 뭐가 가능합니까? 적용이 가능합니다. 뭐에게? 모든 인간에게 또 적용이 가능한 그런 원칙이요. 그래서 여기도 어때? 지금 ly가 붙어서 부사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얘도 또 하나의 목적 보호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런 원칙들이 또 consider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오형식으로 나오는 애예요. 근데 수동태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바로 목적보호가 나오는 거지. 이런 원칙은 간주된다. 뭐라고? 객관적이죠. 그리고 보편적이죠. 그리고 불변해요.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냐?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원칙은 또 자, 병렬 구조 하나, 둘, C도 마찬가지입니다. C, 목적어, SB 형태로 이렇게 쓰였는데 수동태가 되다 보니까 바로 뒤에 S가 나오죠. 보여진다 종종, 뭐로써 보여지니. 원천인데 뭐의 원천입니까? 가이드예요, 가이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지침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지침의 원천으로서 비춰질 수 있다. 인간이 그걸 따라야 된다. 왜? 근본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이고 불변하고 객관적인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의 지침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비춰진다는 거지. 자연법의 이론가들은요, 믿어요. 뭐라고 믿니? 그럼 여기 대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동사 뒤에서 전체를 묶어서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해주는 명사절 접속사가 되겠지. 명사절 접속사 대은 뒤에가 무슨 문장이 나온다? 비어있는 곳이 없는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자연 세상이 어떻게 하니 지금 작동을 하지? 뭐에 따라서 according to 일련의 이성적인 뭔가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원칙이 있다는 것인데 그거에 따라서 자연 세상이 돌아가요. 그렇게 자연법 이론가들은 믿어요. 그리고 또 명사절 접속사 대절 뭐라고 믿냐? 이런 원칙들이요. 발견이 될 수 있어. 뭘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니? 인간의 어떤 이성 그리고 관찰 그걸 통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관찰을 하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계를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원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이론가들은 또 주장합니다.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에요. 이런 원칙들이 제공한다. 기초, 토대를 제공해. 뭐에 대해서? 도덕적 그리고 법적인 시스템에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왜냐? 그게 존재하니까 관찰을 해서 인간이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은 그거를 도덕이나 법적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명사절 접속사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대의가 가리키는 것은 이 자연에서 존재하는 원칙들이요. are binding 합니다. 그럼 묶어주기 때문에 구속력이 있다. 뭐에 구속력이 있다? 모든 개인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regardless of 뭐에도 상관없이 이 개인들의 문화적인 혹은 사회적인 배경에 상관이 없어. 왜? 뭐 했기 때문에?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화에 살고 있냐? 이런 거에 관계가 없이 모든 개인들한테 구속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법을 만들고 도덕을 만들면 된다. 이런 거지. 근데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비판가들인데 자연법 이론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해요. 여기도 명사절 접속사 대절이겠지. 그러면은 이 자연법이라는 게 너무 많이 뭐에 relies on 의존을 하게 되더라.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추정이나 가정들. 뭐에 대해서? 신성한 어떤 목적의 존재. 그 말은 무슨 말이니? 신성한 어떤 것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증명이 가능합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대절. 이 자연법이라는 것이 설명하는 거, account for 하는 것에 실패합니다. 그럼 설명을 못해요. 뭘 설명을 못하니? 이 다양성을 설명을 못한다는 거야. 도덕적인 어떤 신념, 그리고 관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설명을 못해요. 뭐에 따라서? 문화라든가 역사적인 어떤 기간이라든가 이때에 걸쳐 다 다르고 다양하거든.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들. 오류가 있습니다. 자연법 이론에 의하면요. 인간 본성과 자연세계의 합리적 원리에 근거한 보편적이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도덕 원칙이 분명히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각 사람들을 모든 문화에 걸쳐 있는 사람들을 다 봤더니 부모를 잘 모시고 그 다음 부모한테 뭐 공경을 하고 이러더라. 그러면은 인간은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라는 게 근본적으로 다 깔려 있단 말이니까 그거를 도덕 원칙이나 법적 체계로 세우면 됩니다. 이게 자연법 이론이에요. 근데 또 비판자들은 이 이론이 도덕적인 다양성을 간과해버린다. 그리고 어때? 이론 자체가 입증 불가능한 전제에 의존한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법 이론과 거기에 대한 설명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의견까지 나와 있습니다. Next.
2번 학술적 글쓰기 방식과 구조에 대한 글이에요. 대부분의 학술적인 글쓰기는 뭘 포함하고 있다? 동명사 1번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죠. 혹은 뭘 또 뒷받침해 줍니까? 입장을 뒷받침하는 거. 그렇다는 것은 일단 먼저 주장을 하고요. 쉽게 생각해서.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준다는 거지. 주장과 근거. 동명사 두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지. 뭐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든가 혹은 주제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구성하고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대고 이런 걸 포함하고 있지. 대부분의 학술적 글쓰기는. 이것은 필요로 하는데 명확한 구조화가 필요하다. 구조 없이 두서 없이 막 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명확하게 구조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with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pp가 나왔습니다. 분사구문의 일종인데 목적어를 A라고 하고 분사를 B라고 했을 때 A가 B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때 목적어가 할 수 없고 돼야 되면은 pp를 쓰는 거죠. 여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너의 포인트를 모든 너의 어떤 요점이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뭐에? 너의 주장이나 어떤 입장에. 그러니까 뭔가 관계없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글을 쓸 때는 그게 바로 명확한 조직화입니다. 아시겠어요? 명확한 구조하고 이걸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하면서? 너의 모든 요점이 직접적으로 네 주장이나 입장에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지. 자, 뭐에서? 서양의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자, 이 선형적인 스타일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선형적인. 이게 뭐냐면 자, 선형입니다. 선. 이게 선이에요. 네가 만약에 이 주장을 했으면요. 이거하고 입장을 같이 가게 근거도 제시하고 예시도 제시하고 결론도 제시하고 하나의 선으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야. 입장이나 내용이나 주장이. 이 선형적인 스타일이 선호가 된다. 수동태. 이 선형적 스타일에서는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뒤에는 완전문이 나오게 되겠지. 하나의 요점이 어디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이어져. 그리고 애매모호하지 않게 명확하게 다음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여지를 남겨 안 남겨? 리틀은 부정 표현이에요. 그래서 거의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여지가 없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선형적이에요. 여기서 옆으로 새길로 새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거 없는, 관계가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구성이라는 것이 뭐에 달려 있을 것이다. 목적에 달려 있을 것이다. 무슨 목적? 글을 쓰는 장문. 이 어떤 글이냐, 무슨 목적이냐, 그거에 따라서 구성은 좀 달라질 거예요. 문학 비평은 같겠지, 다른 구조를 갖겠지. 뭐하고? 화학 보고서하고는 좀 다른 구조를 갖겠죠. 일부. 뭐의 일부? 어떤 학문을 배운다는 것의 일부는요. 뭐이다? 또 배운다는 것인데 글을 쓰는 구조를 또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적절하게. 뭐에 있어서? 그 학문에 있어서. 그 학문 분야에 적합하게 글을 또 잘 쓰는 것, 그렇게 구성하는 것을 배우는 게 또 그 어떤 학문을 배우는 것의 일부입니다. 맞게끔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야. 물리학 보고서를 쓰는데 문학작품처럼 쓰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맞게 글을 쓰는 것도 배우는 거야. 예를 들어서요. 뭔가 학술적인 논문이죠. 나의 학문 분야에 있어서 그 내 학문 분야가 지금 뭐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까? 응용 언어학이에요. 이것은 보통 어떤 섹션을 갖게 되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서론, 그리고 문헌조사, 토론, 결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omma which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고 뒤에 동사부터 나왔다는 것은 주격 관계대명사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수의 일치를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comma which가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섹션이 되겠죠. 그러니까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R로 받았어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니?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수동태로. 뭘로 방향이 표시가 돼? 바로 제목으로. 근데 무슨 제목이에요? 그 논문에 있어서의 구조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만드는 그런 제목이 딱 붙어. 논문의 구성을 딱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make, 목적어, 목적, 보어, 형용사가 등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학문 분야의 예시만 봐도 학술 논문의 제목만 봐도 어떻게 흘러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보이잖아. 지금 봐봐. 서론. 그래. 뭔가 도입부를 얘기하겠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토론을 했더니 결론이 이렇게 나왔다. 이 제목만 봐도 딱 어떻게 글이 구조되어 있는지 보이잖아. 이게 명확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학술적인 글쓰기는요. 주장이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각 학문 분야마다 딱 적합한 명확하고 직선적인 조직 방식을 요구합니다. 왜 직선적이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니까. 다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 학문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제 물리학은 결론부터 내고 뭐 조건 달고 실험하고 이래서 그랬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각 학문마다 거기에 어울리는 뭐가 있다. 글쓰기 방식이 있다. 그걸 배우는 것도 그 학문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Next. 자, 3번. 습관은 이다. 일부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뭐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이빨을 닦지 않거나 아침을 먹지 않거나 모닝커피를 먹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 마지막 병렬이니까 여기도 조심해야겠지. 오후에 비스킷을 먹지 않잖아. 그럴 때 우리는 느껴. 뭘 느껴? unsettled. 안정이 안 되는가.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낀다는 거지. 그리고 a little bit. 약간 또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pp가 나온 이유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pp를 쓴 거죠. 이런 느낌이 불쾌하죠.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알게 돼요. 명사절 접속사 대절을. 이 불쾌한 느낌이 회피될 수 있다. 피해질 수 있다. by ing 뭐함으로써 계속해. 우리의 습관을 계속 지속함으로써 이런 불쾌한 느낌이 피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아. 뭔가 안 하면 기분이 찝찝하지. 그랬더니 원래 하던 걸 했어. 그러면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지. 그러므로 비스킷을 먹지 않는 것. 동명사 주어예요. 그러면은 동사 뒤엔 s가 붙어야겠지. 그게 이상하게 느껴져. 하지만 이 이상한 느낌은 can or be made.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오케이. 괜찮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비스킷으로. 그러니까 비스킷 안 먹었더니 기분이 이상해. 그럼 비스킷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괜찮아지잖아요.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지금 a few는 약간의 라는 뜻이고 셀 수 있는 명사랑 함께 쓰이지. 뒤에 비스킷이 복수기 때문에 a few를 써주는 거다. 그리고 습관은 계속 지속해요. 뭐함에 따라서 이 습관이 해결책이 돼버립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야? 뭔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찝찝할 수도 있어. 그때 그냥 하던 거 습관 하면 해결되잖아. 문제는 문제인데 무슨 문제? 만들어진 문제. pp가 뒤에서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만들어진. 뭐 할 때? when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ing만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분사구문이겠죠. 원래는 when 뒤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였는데 주어를 없애고 원래 when도 없애야 되는데 다시 붙여준 거예요. 동사를 ing로 만들어주는 이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리고 try는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뭐뭐 하려고 애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 만들어진 이 습관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 만들어진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습관을 그냥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악순환이다. 그럼 습관을 못 끊겠죠? 하지만 근데
자, 반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변화이다. 뭐가요? 우리 습관에 있어서의 변화인데 which. 이게요, 사실은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신에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 that이죠, 강조 구문이니까. 근데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강조 구문은요, 뒤에서 더 해석을 하면 조금 더 편해져요. 실제 행동의 부재가 아니에요. 뭐가? 만드는 거. 그럼 여기서 뭐가 지금 강조돼서 튀어나갔습니까? 주어가 강조돼서 튀어나갔지. 주어는 change예요. 그렇기 때문에 make 뒤에다 s가 붙어 있죠. 그리고 make 목적어 원형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feel 뒤에서 감정분사 pp까지.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느끼게 만드는 것은요, 실제 행동에 있어서의 부재가 아니고요, 그냥 습관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런 행동을 뭐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깨닫는 것을 시작하잖아. start 뒤에는 동명사를 쓰든 투부정사를 쓰든 상관이 없어. 뭐를요? 이 대절, 명사절 접속사 대절을 깨닫기 시작해. 그 뭐? 이 스트레스라든가 혹은 걱정의 느낌이라는 게 그냥 단지 뭐일 뿐이야? 금단 현상일 뿐이에요. 이걸 깨달아. 그리고 괜찮아져요. 더 악화가 되죠.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게 만들어집니다. make 같은 경우도 make,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5형식으로 쓰이는데 수동태가 되어버리면 얘가 앞으로 나가고 be 플러스 pp로 make가 바뀌고 난 뒤에 목적보는 그 뒤에 나오게 되지. 장기적으로는요, 더 악화될 거예요. 뭐 하면? 우리가 give in, 굴복하고, 그리고 사용하는데 이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 get rid of 하기 위해서 습관을 또 사용해. 그러면은 악화될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니?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습관 자체를 깰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정리하자면은 그냥 스트레스나 걱정 같은 느낌은 단지 금단 현상일 뿐이야.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give in, 굴복해버리고, 그리고 습관을 이용해서 그 어떤 안 좋은 느낌을, 금단 증상을 없애려고 하면은 습관을 이용해서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비스킷을 매일 같은 시간에 먹었는데 안 먹었더니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결국 그냥 먹은 거야. 그럼 금단 현상이 없어지겠지?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 그것을 깨달아야 돼, 먼저. 그랬을 때 우리는 습관 자체를 버릴 수 있다는 거. 이건 단지 금단 현상일 뿐이야. 이걸 참아야 돼.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야. 습관을 끊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래서 습관을 끊기 위해서는요, 이 습관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그게 실제 욕구가 아니라 단지 금단 현상이다. 이거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글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요, 습관을 깬다는 것은 뭘 요구하니? 인식,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인식하냐, 이 인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주제를 잘못 고를 수도 있거든. 아시겠죠?